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 절하 카드를 이틀 연속 꺼내들었습니다. 위안화를 이틀 사이 3.48% 절하하자 코스닥이 장중 700선을 이탈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8월 주택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4개월째 떨어졌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처음으로 대규모 동반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임원을 30% 줄이고 최대 3천여 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한국 GM이 미국에서 임팔라를 수입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노 삼성도 2013년 말부터 QM3를 스페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두 외국계 자동차 회사는 일정 수준의 판매가 확인되면 국내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어제에 이어 오늘 또 한 번 위안화를 평가 절하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한국 증시에서 코스닥 지수가 장중 700선이 무너지는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장중 5% 넘게 폭락하며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700선을 밑돈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시장의 하락은 중국 정부가 어제 위안화 가치를 1.86% 낮춘 데 이어 오늘 1.62% 추가 인하한 직후 시작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소폭 하락한 730.24로 출발했지만 중국인민은행이 추가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했다는 소식에 10시 이후 가파르게 급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한때 5.42% 떨어진 692.54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낙폭을 만회했지만 0.56% 하락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1,010억 원을 내다 팔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54억 원, 672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도 역시 위안화 평가 절하 충격에 0.56% 하락한 1,975.4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이 오늘도 2,998억 원을 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2,610억, 184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중국 수출 둔화 우려가 제기된 화장품주가 동반 급락함에 따라 화학업종의 하락폭이 3.06%로 두드러졌습니다. 이 밖에도 음식료업, 의약품 업종이 3에서 4% 하락하는 등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는 자동차주가 포함된 운송장비 업종은 2.96% 급등했습니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 증시가 오늘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1.58% 하락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2.57% 떨어진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추가 평가 절하는 아시아 통화 가치를 끌어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달러당 1,190원 80전으로 전날 대비 11원 70전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19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에 진입한 것은 2011년 10월 6일 이후 처음입니다. 싱가포르 달러와 인도 루피, 말레이시아 링깃 환율도 장중 0.5에서 2.5% 치솟았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가 아시아 증시와 외환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이 중국 경제의 적신호로 해석되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위안화 평가 절하 영향으로 원자재 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중국 시장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은 전날보다 4.2% 떨어진 배럴당 43달러 8센트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은 6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3개월물 구리 가격은 톤당 5,125달러로 3.5% 하락했습니다. 알루미늄 값은 2.1% 떨어진 톤당 약 1,585달러를 찍은 뒤 1,58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니켈 가격은 3.5%, 주석은 3%, 납은 2.1% 각각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이틀 사이에 위안화를 3.48% 절하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전날 위안화 절하 직후 수출 부진으로 인한 일회성 조치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하루 만에 빈말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 코스피지가 지수가 장중 1950선이 무너졌고요. 코스닥은 장중 700선을 하회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부터 전반까지 SK증권 여의도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네, 참 절기상으로 오늘이 말복이랍니다. 더위의 막바지란 얘기죠. 지난주 주말 토요일은 입추였고요. 근데 주식시장은 여전히 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투자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그랬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한 때 1948포인트까지 1950포인트가 붕괴되는 급락을 보이다가 낙폭은 만회했습니다만 11포인트 하락한 1975포인트로 어제에 이어서 연속 이틀, 어제는 장중에 2000포인트가 붕괴됐고요. 오늘은 종가상으로도 20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15포인트가 하락한 717포인트로 마감해줌으로써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대 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을 실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무려 11원 70전이나 상승을 하면서 원화가 극도의 약세 국면을 보였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무려 199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0원대를 넘어선 것은 국내 원달러 환율이 2011년 12월 이후 최대의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막판 매수로 낙폭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은 연계금이 1,210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기관이 매도를 주도하면서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보였죠. 특히 보험사와 그동안 지속적인 매수율을 보였던 운용사들이 사약 실현에 나서면서 대거 매도 물량을 내놓았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모두 두 자릿수의 큰 폭의 하락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국내 증시에서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셀코리아를 외치는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참,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참, 안타까우면서도 참 답답하고 그러죠.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3개월 동안 무려 3조 4,975억 원이나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3,496억 원어치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소위 말하는 이들 큰손 세력들의 매도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확산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하는 원인 3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악화 이론을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지수 영향력이 큰 경기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이끌고 있죠. 근데 이들의 실적이 2, 4분기뿐만 아니라 3, 4분기에도 개선될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유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도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면 이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 유가의 하락이
끝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란이라든지 미국의 원유 증대라든지 이런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유가가 하락했다는 점이 시장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환율에 대한 불안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최근 외국인 투자가들이라든지 국내 기관 투자가들 매도뿐만 아니라 지수가 급락하는 이유가 중국 때문에 그렇죠. 위안화가 연속 이틀 위안화 환율을 그렇죠 하락시키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하락하는 그 인민은행의 발표가 있었죠. 그로 인한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감, 특히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 환율 시장도 모두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려 오늘 11원 이상 급등하는, 그래서 1190원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있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꼽아주셨던 것처럼 이 환율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어느 정도 인하한 것인지 가장 궁금한 것은 의도는 무엇인지입니다. 네, 참 이 중국 참 대단합니다. 참 국내 주식시장이 세계 주식시장의 상승세에서도 이렇다 상승을 작년, 재작년 하지 못했죠. 그것은 아베노믹스로 대두되는 이 일본 엔화의 약세로 인해서 국내 수출 관료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아베노믹스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는 중국에서 위안화를 전격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은요. 자, 이달 초까지 지난달까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쓰면서 폭락하고 있는 중국 경기, 중국 주식시장을 뒷받침하고자 했죠. 근데도 연일 이것이 먹혀들이가지 않자 마지막 카드로 이 환율 카드를 동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중국만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11일 날이었습니다. 어제 화요일 날 1.86% 위안화를 절하를 했죠. 그래서 달러 위안화 환율이 6.2298 위안이 됐습니다. 이것도 위안화가 관리 환율제로 변동관리 환율제로 접어든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근데 어제의 그 후유증도 가시기도 채 않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인민은행에서 1.62%를 절하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달러 위안화 환율이 6.3306 위안으로 이틀 연속 무려 3%가 넘는 3.5% 가까이 되는 위안화 절하를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중국 정부 당국이 왜 위안화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이틀 연속 이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위안화 절하 사태를 보이는지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중국이 모두 언급해드렸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쓰면서도 경기 부양, 주가 부양을 나섰었지만 이것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히든카드로 이 환율 카드를 내들었는데요. 따라서 수출 감소 등 경기 침체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IMF 특별 인출권 SDI라고 하죠. 이 편입을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는 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IMF에서 이 특별 인출권 편입을 올 11월 달에 예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연기했어요. 내년으로. 근데 이 IMF에서 이 특별 인출권을 편입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세계 경기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달러 유출, 그러니까 중국 정부 당국이 달러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적절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위안화 약세를,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환율 약세를. 근데 그것이 경기가 침체를 보이자 오히려 위안화 약세되는, 다시 말하면 환율을 올려버리면서 경기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줌으로써 그냥 세계 시장이 요구하는 위안화 그 적정 환율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중국 당국이 위안화를 전격적으로 이틀 연속 절하한 이유는 첫째는 수출 감소 등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고, 두 번째는 IMF 특별 인출권에 편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내 등기 전망은 어떤지,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좀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오늘이 말복이라는 말씀드렸죠. 지금 찌는 듯한 더위입니다. 일부 열대야가 좀 수그러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덥죠. 하지만 이 더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새우에 옷 젖는 줄 모른다 하는 우리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가랑비가 계속 폭우가 오면 오히려 옷이 덜 젖죠. 피하든지 아니면 우산을 쓰든지 대책을 세우니까. 근데 가랑비가 올 때는 맞아도 되겠지 하고 가다가 그 작은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국내 주식시장도 아무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나 할지라도 여기서 주가가 상승하리라고 믿는 분은 적을 겁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조정면인데 물론 어제 오늘의 급락, 특히 오늘장의 급락이 주식을 갖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고통을 줄 것입니다만 어차피 가지 못하는 빠져야 될 장이라면 저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 급락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가라는 것이 하락했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락한 다음에 일정 부분에 횡보하는 구간 거친 다음에 상승장이 온다고 본다면 이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시장의 전망은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현재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기간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종가상으로 1970포인트대로 마감했지만 1900포인트 초반대까지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대비하자. 그렇다면 맥시멈 빠진다면 한 50포인트 내외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빠진다면 그 하루 이틀 2박 3일이면 다 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밑으로 빠지는 그 가격의 조정, 하락의 조정은 거의 일단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부터 당분간은 내일 또 옵션 만길입니다. 당분간은 어떤 박스권 틀에 갇혀야 되는 지루한 횡보 국면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여의도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했습니다.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넉 달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밀어내기식 하반기 분양 물량에 대한 건설사들의 우려가 반영된 탓이란 분석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8월 주택시장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주택산업연구원이 8월 주택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주택시장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주택사업 환경지수 전망치가 지난달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모두 내렸습니다. 서울의 주택사업 환경지수 전망치는 전달보다 9.2포인트 떨어진 109를 나타난 데 이어 수도권은 16.5포인트 하락한 105.7, 지방은 6.8포인트 떨어진 112.2를 기록해 수도권 지역의 하락폭이 특히 컸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분양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인 만큼 서울과 수도권의 전망치의 하락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분양계획지수는 114로 전달보다 15.3포인트 떨어졌고 분양실적지수는 전달보다 16.9포인트 떨어진 109.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5월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입니다. 반면 미분양 지수는 전달보다 1.4포인트 상승한 64.3으로 4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데 대한 그런 분양 실적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그런 물량들이 이제 미분양으로 남게 되는 거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이제 표출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주택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하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전달에 비해 대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429건입니다. 하루 평균 311건이 거래된 것으로 지난달 평균인 391건에 비해 20%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달 22일 가계부채대책 발표 이후 일부 매수 매도자들이 관망하며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는 데다 9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의 경우 지난달 일평균 38건이 거래됐지만 이번 달에는 11일 기준 일평균 거래량이 28건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강남구는 지난달 일평균 거래량이 23건에서 이달에는 18건으로 비강남권의 소형 아파트에 비해 감소폭이 적었습니다.
건설사들의 과잉 공급 우려가 나오면서 주택 경기 기대감이 하락했습니다. 하반기 주택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경영난에 빠진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동반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올해 총 6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임원을 30% 이상 줄이고 2,000명에서 3,0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올 2분기에 3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대우조선은 부장급과 전문위원 등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단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대우조선은 내부 실적 평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은 올 초 과장급 이상 사무직 등 1,300여 명을 감축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0월에 임원의 31%를 감축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25명의 임원을 퇴임시키고 40대 임원들을 대거 포진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를 단행했습니다. 올 2분기에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삼성중공업도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사례처럼 임원 30% 이상 감축에 임직원 희망퇴직 실시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배구조 개혁을 공언한 가운데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데 최소 2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 회장은 당시 지배구조 개선 비용으로 7조 원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 집단 중 순환 출자 고리를 가진 8개 그룹 448개 고리의 전체 해소 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 5일 기준으로 총 27조 1,524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롯데그룹의 순환 출자 고리 해소 비용은 총 2조 4,59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CEO 스코어는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등 3개 핵심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6개사의 지분만 해소하면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대부분 끊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8개 그룹 가운데 삼성그룹의 해소 비용이 17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대차는 4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 GM이 국내 생산 중인 임팔라를 단종하고 미국에서 임팔라를 수입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노 삼성도 2013년 말부터 QM3를 스페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두 업체는 일정 수준의 판매가 확인되면 국내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한국 GM이 새롭게 내놓은 준대형 세단 임팔라, 소형 SUV 돌풍의 주역 르노 삼성의 QM3. 두 차종은 국내 자동차 업체의 차량이지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임팔라와 QM3는 각각 미국과 스페인에서 전량 수입해 판매됩니다.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수입차 인기에 편승해 두 외국계 자동차 회사가 수입차 전략을 채택한 것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보다 27.1% 늘어 9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높아진 수입차 선호 추세에 국내 기업의 탄탄한 AS망까지 더해져 두 차종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GM의 임팔라는 사전 계약 일주일 만에 1,000대 계약을 넘어섰고 QM3는 지난달 르노 삼성 자체 판매 1위에 오르는 등 주력 모델 자리를 꿰찼습니다. 판매량 확대 측면에서 한국 GM과 르노 삼성의 수입차 전략은 성공적이라 평가되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수입차 전략이 확대되면 자동차 수입 금액은 늘고 국내 생산이 줄어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GM과 르노 삼성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수입차 전략을 채택하며 일정 수준의 판매량이 확인되면 국내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생산 약속의 실현 가능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That's a new market that we are just opening for the new Chevrolet Impala that we didn't have before. You should have no doubt. We will properly communicate back to the corporation, to Detroit, and we will find a solution. 일정한 판매 목표에 근거해 국내 생산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판매량이 높아지면 그때서야 GM 본사의 국내 생산을 설득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사 설득에 나서더라도 임팔라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미국 디트로이트 공장의 물량 감소가 불가피해 현지 노조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르노 삼성도 지난 2013년 말 QM3를 수입 판매하며 줄곧 국내 생산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왔습니다. QM3의 경우 이미 충분한 수요 검증이 이루어졌지만 국내 생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르노 삼성의 전체 판매량 중 29%는 QM3였습니다. 르노 삼성이 판매한 차량 3대 중 1대가 QM3인 셈입니다. 특히 QM3는 올 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겪기도 했지만 르노 삼성은 지난 4월 본사와 협의해 매달 4,000대가량으로 수입 물량만 늘렸습니다. 국내 판매는 늘었지만 국내 생산 가능성은 오히려 더 희박해진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업계가 신차나 상품성 개선 모델을 내놓으며 차값은 오히려 내리거나 동결하는 착한 가격 전략으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산타페는 지난 6월 성능과 안전사양을 대폭 개선하고도 가격은 동결해 3년여 만에 차종별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출시된 기아자동차의 2세대 K5도 착한 가격 대열에 합류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형 K5는 초고장력 강판 적용 범위를 넓히고 7개의 에어백을 기본화하는 등 상품성을 개선했지만 가격은 이전 모델 대비 최대 160만 원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달 출시된 한국 GM의 신형 스파크에서도 확인됩니다. 신형 스파크는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등 기존 경차에 적용되지 않던 첨단 사양이 대거 탑재됐지만 가격은 오히려 최대 23만 원 내렸습니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 업계가 앞다퉈 착한 가격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수입차들의 공세가 거세짐에 따라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